안녕하세요. 양스텔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고용제도 개선 방향이 7가지가 발표됐는데요. 전국민 고용보험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자격 요건을 완화해서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 금액은 더 늘어나는 것을 비롯해서 고용촉진장려금, 일자리 안정자금, 고령자 고용장려금,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등 7가지 제도가 새로 생기거나 바뀝니다. 대부분 지원 대상과 금액이 늘어나서 더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될 것이 기대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일자리와 관련해서 2022년에 새로 생기거나 바뀌는 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구직활동을 도와주고 금전적 지원도 해주는 제도인데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과 자격 기준이 충족되면 현금으로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지원합니다. 직장을 잃으면 받게 되는 실업급여는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정말 유용한 제도죠.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을 납부하지만 실제 받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것이 현실이고 어떤 분들은 고용보험 가입도 어려운데요.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면서 자영업자부터 예술인, 특고, 프리랜서, 택배 기사님들 같이 기존의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추가로 취업을 희망하는 가정주부를 비롯한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분들은 덩달아 생계 안정자금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이 1, 2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되는 구직촉진수당은 청년은 중위소득 120%, 나머지는 중위소득 60%에 해당되는 1유형만 지원되지만 소득 제한이 없거나 중장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는 2유형도 취업활동 비용으로 단계별로 이수를 하면 참여수당으로 20에서 25만 원이 지급되고 훈련비로 월 최대 28만 4천 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1, 2유형 모두 취업을 하면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내년부터는 3개월 이내에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성공수당이 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올해 처음 도입됐지만 올해만도 몇 차례 자격 조건이 완화된 건데요. 최초에는 소득 요건이 기준 중위소득 50%였지만 60%로 늘어났고 재산 요건도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고려해서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늘어났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중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매출액 조건도 처음에는 1억 5천만 원 이하였지만 연 3억 원 이하로 확대됐는데요. 이 조건도 내년에 6개월 더 연장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만 아직 내년에 바뀌는 내용은 업데이트가 안 됐으니까 참고하셨다가 내년에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국민취업지원제도 같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취업을 하면 고용을 한 사업주에게도 고용촉진 장려금이 지급되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냥 능력껏 취업하겠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사업자에게 지원되는 금액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채용하는 입장에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취업하려는 분들을 더 선호하겠죠. 다음으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영세기업을 돕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간이 내년 6월 말까지 연장되는데요. 현재 253만 명이나 지원을 받고 있는 제도로 기준이 완화돼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신규로 신청하실 수도 있지만 기존의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도 22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규모, 소득 등 요건을 최신화해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데요. 온라인 신청은 1월 1일부터 고용산재 토털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고요. 4대 보험 연계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1월 3일부터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올해에는 근로자 월 평균 보수 기준이 상용 근로자 월 219만 원 이하였지만 내년에는 월 23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고요. 일용 근로자의 경우 10만 500원 이하에서 내년에는 10만 5,600원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지원 수준은 내년부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1인당 월 3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단시간 근로자나 일용 근로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 구간별로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내년부터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에게는 첫 3개월 동안 월 최대 300만 원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부부 중에서 한 사람만 기존에 받던 월급의 100%를 받고 배우자는 80%만 받았는데요. 이와 함께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는 중소기업에게도 혜택이 있는데요.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시 첫 3개월 동안 근로자 1인당 월 200만 원을 지원해주고 3개월 이후에는 월 30만 원씩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고령자 고용장려금이 신설되는데요. 현재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라고 해서 2020년에 신설된 제도가 있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재고용을 해서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90만 원씩 2년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지원 요건은 매 분기별로 60세 이상 고령자 수가 과거 3년간 평균 60세 이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근로자 한 명당 분기당 30만 원씩 6천 명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도 신설되는데요. 오래전에 제가 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소개해드리면서 설명드렸었죠.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의무 채용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960만 원이 지원됩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세부 지원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월 3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설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기존에도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이 있었는데요. 금액도 더 늘어나고 고용 기간을 더 늘려서 사업주도 장애인에게도 모두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내년 졸업 예정자들은 이른바 코로나 학번이라고 해서 수업도 제대로 참여해보지도 못하고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많았죠. 이런 코로나 학번 졸업생들에게 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률을 40% 이하로 낮춰주는데요. 기존에는 내일배움카드 자부담률이 15에서 55%였다면 15%씩 인하해서 0에서 40%로 인하돼서 부족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일자리와 관련된 새로 생기거나 바뀌는 제도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좋은 일자리, 나쁜 일자리 구분 없이 일자리가 가장 좋은 복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일자리 정보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년층을 비롯해서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까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새로운 정책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 오늘도 행복하세요.